네, 안녕하세요. 기술 유출 사례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셀 제약 팀장 등의 MITT 관련 파일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 최근 무죄 판결 꽤 받았죠? 한 대여섯 건 정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받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반도체,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폴더블폰 국가 핵심 기술 사건을 수행했고,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범죄 사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5월 11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거대 분자 세포 내 전송 기술 및 거대 분자 전송체 등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셀 제약 주식회사에서 신약 개발 실장, 그리고 연구실장,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산자부에서 고시한 산업기술인 피해 회사의 원천기술 관리, 원천기술 개량화 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소장에 이 피고인이 기술 관리를 직접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검사들이 공소장에 대개 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09년 10월 19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역시 이 사람도 피해사의 신약 개발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천 기술을 활용한 제약화 작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자, 피고인들은 피해사의 세포 내 전송 기술 및 거대 분자 전송체 관련 산업기술 자료들을 빼돌려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동종의 새로운 신약 개발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그리고 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한 동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피고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황이 간접 증거 등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이런 것들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피고인 A는 자신이 퇴사한 후인 2010년 6월 중순경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B에게 피해 회사의 연구원이 D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MITT 관련 기술 자료를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0년 6월 18일경 자신이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D로부터 그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원천 기술의 분석 개량 MTD를 제작하는 구체적 원리 및 방법과 여러 파일 등을 비롯해서 산업기술 자료 파일을 복사한 USB 메모리 스틱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집에 가져가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같은 날 사회에 걸쳐 그중 38개의 산업기술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즉 일단은 B가 동료 직원인 D로부터 이 자료들을 받은 것이죠. 받고 집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B의 행위는 A와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A와 B가 같이 어떤 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한번 보내줬습니다. 내가 사업계획서 작성했으니 한번 봐봐 라고 보내줘. B는 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 A와 B는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하고 사용함으로써 어떤 재산상 이익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출과 사용을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만약에 B가 D로부터 동료 직원인 B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B에게 이 자료나 파일 등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사실은 자기가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갔다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B가 이러한 권한이 없었는데도 마치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D를 속여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D로부터 B에게 자료가 전달된 순간 B가 부정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일단 이것을 부정취득이 아니라 유출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이용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중소기업청에 실제로 제출했다. 그래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을 보면 피고인 B는 특허 등록 및 침해 가능성 판단 보고서 등을 비롯해서 PM회사의 산업기술 자료를 개인 휴대용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저장한 뒤 그대로 가지고 나와 유출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 등이 기록된 연구 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또 결국 B는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하고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검사는 B가 2010년 6월 18일경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 복사한 USB 메모리 스틱을 건네받은 것을 부정취득이 아닌 유출로 기소하였다. 타당한가? 물론 부정취득이나 유출이나 사실은 벌칙 규정의 적용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형량도 사실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는 명백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강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B에게 위 파일에 접근하여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면 퇴사 전이기 때문에 유출인 것이고, 없었다면 부정취득입니다. 다만 위 범죄 사실에는 검사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사는 B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봐서 유출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나 현재나 검사님들이 이걸 판단할 때 정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양형을 보죠. 양형은 A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례 강의가 굉장히 일찍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현업에서 실제 산업보안 업무를 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변호사였습니다.